여성이니까 보장하는 여성 젊은 여성한테 센터로 그리고 서로 뻔뻔하게 유지될 수 있게 피켓 좀 잘 이건 좀 잡아주시면 나눠드려요. 여성은 우리 조원장님 물어주세요. 여성이 그런 거 갖고 있으면 남들보다 스위치를 주는 피켓하고 요거 잘 뻔뻔하게 준비해줘야 되는데 결혼하실 때는 내려놓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안녕하세요. 대한애국당의 박태우 사무총장입니다. 저희 대한애국당에서 오늘로 광화문에 3.10 태극기 열사 5인의 의로운 죽음을 규명하는 텐트를 치고 활동을 시작한 지가 41일째입니다. 그동안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애국 시민들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것을 통해서 잘 표출되고 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잘못된 점들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우리 텐트를 통해서 강연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 대한애국당의 텐트 추진을 왜 우리가 그곳에 텐트를 치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는 날 잘못된 공권력에 의해서 돌아가신 5인의 죽음을 규명하는 또 탄핵이 잘못됐다는 이런 큰 대의명분에서 하는 그러한 것을 보도하기보다는 단지 서울시에서 쓰여온 프레임으로 마치 서울시 조례에서 광화문 광장을 불법으로 점유해서 텐트를 불법으로 설치했다 이런 쪽으로 보도하는 걸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참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기자 선생님들,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일어서서 정로를 펼치고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의로운 필봉을 휘둘러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의로운 목소리, 정의로운 목소리는 반드시 반영돼야 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제가 기자회견문을 읽고 그리고 또 구원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3월 10일 항쟁 희생자 태극기 애국열사 5인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 기자회견입니다. 저희 당에서는 그분들의 죽음을 규명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대한애국당은 2017년 3월 10일 항쟁 희생자 태극기 애국열사 5인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 이하 3.10 진상규명특위라고 약칭을 부르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3.10 참사에 대해 조직적으로 은폐된 것으로 판단되는 서울시를 규탄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법적 조치, 이제 저희들이 정치적인 투쟁만 했습니다만 이런 법적 조치를 들어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고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3.10 공권력 살인에 의한 그런 참사에 대한 백서 발간, 그리고 3.10 참사 특별법 발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는 의원실을 통해서 특별법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소방청과 서울시가 조원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앞 탄핵반대 태극기 집회에서 사망 등 피해 규모가 총 76명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서울시가 고의적으로 축소한 규모에 불과하고 실제 피해자가 무려 1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 비공개 자료,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비공개 자료를 보면은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 자료를 저희 당에 입수하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비공개 문서로 분류한 국내 비상 상황에 따른 서울시 응급의료 대비 및 대응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119 이송을 통해 응급실로 이송한 환자가 무려 89명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는 당초 소방청과 서울시가 제출한 76명보다 13명이 많은 숫자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번에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환자가 89명인데 당초 소방청과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현장에서 급히 응급처치를 한 사람이 9명입니다. 그 9명까지 포함되면 현재까지 서울시 공식적인 문제에서 확인된 숫자가 무려 98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한애국당의 광화문 천막투쟁 41일째인 오늘까지 당내 팟캐스트에 출연해 증언하는 이들과 피해자, 증언자 등이 50여 명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피해자가 무려 150여 명에 달한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 정신 차려야 될 거예요. 이는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참으로 무섭고 섬뜩한 현실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서울시가 이 자료를 참사 발생 2년이 넘은 지금까지 은폐했고 숨기려 한 것을 보면 국민의 생명에 대한 무책임, 반인권적, 불법적 행태에 치가 떨리고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무리 3.10 참사의 진실을 덮으려고 해도 그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대한애국당의 텐트 투쟁을 통해서 밝혀지는 현실이 지금 정릉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017년 3월 10일 잔인한 공권력의 탄압, 공권력 살인 이후에 서울시가 해당 자료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비공개로 진행한 것이 국민들에게는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번 3.10 항쟁 피해자 증언에 따르면 원모 선생님은 63세로 경기도 여주에 계신 분인데 소방청과 서울시 자료에서는 눈 통증이라고 이렇게 축소되어 기록되어 있을까 실제로 우측 눈을 실명할 정도로 큰 부상을 당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그래 원모모님의 증언에 따르면 버스 위에서 경찰의 죽창에 의해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머리에 충격을 받았고 실명의 결정적 영향이 바로 경찰의 체류탄핵이 우측 눈에 발사됐기 때문이라는 그런 증언을 했습니다. 이제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서울시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반드시 밝혀야 할 의문사항들이 있어요.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시 응급의료 대비 및 대응 결과 보고 자료에는 의문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첫째로 서울시의 자료에 의하면 응급실 격려 환자 89명 중 타병원 응급실 격려 환자의 경우는 비고란에 전원이 귀가 등의 결과가 나오는데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있던 환자 3명, 강북 삼성병원 응급실에 있던 환자 15명, 함정형외과의 의원에 있던 119로 이송된 환자 2명 이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지금 밝혀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서울시 자료에는 사망자가 3명, 중상이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2017년 3월 10일 저녁 9시 48분에 보낸 문자에는 CPR 이송 총 3명 중 2명이 병원에서 사망 판정, 2명은 중환자실 입원 치료 중이라고 축소 보고했는지가 굉장히 큰 의문점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밝혀야 될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 서울시 구급관리팀 소방청이죠. 소방청이 제출한 자료에는 76명이 사상자였고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제출한 자료는 89명이 사상자로 나와 있는데 왜 사상자주가 각기 다른지 의문점이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이거를 특별법 발의를 통해서 혹은 다른 형태를 좀 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밝게 될 것입니다. 넷째는 서울시 응급의료 대비 및 대응 결과 보고 그 문건에는 문서 표지에는 분명히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왜 이 자료가 비공개인지 이 결과 보고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언제 보고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의해서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서울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에 의해 재난의 수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7년 3월 10일 참사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대로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역할을 수행했는가? 이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료만 보더라도 큰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여섯 번째, 서울시는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에 따른 전국적인 규모의 집회가 예상됨에 따라 다수 응급 환자 등 발생에 대비 응급의료 대응체제를 점검하였고, 서울시는 응급의료 비상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고 하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응급의료 비상대책상황실 현장에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겁니다. 어디가 있었던 거예요? 제주도에 있었어요? 해외에 있었어요? 그 당시 차량 운행 일지 반드시 제출해 주세요. 2017년 3월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디에 있었는지, 시간대별로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특위에서는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조원진 대표님 그 의원실에서는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은폐된 문제점과 응급의료 체계 준비 부실 상황, 경찰의 과잉진압 실상 등에 대해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대한애국당이 추진 중인 3.10 태극기항쟁 참사 진상규명과 희생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 법안에는 3.10 태극기항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사무국과 자문기구 설치, 청문회 실시, 특검 수사 요청, 희생자 지원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소명해주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입법투쟁도 함께 병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분이 크고 잘못된 좌파 정권을 해부할 수 있는 이 법안을 자유한국당이 서명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보수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 세력이 아닌 것입니다. 대한애국당 3.10 진상규명특위는 3.10 태극기 항쟁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 명예회복과 정당한 보상까지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9년 2월 19일 대한애국당 최고위원 사무총장, 또한 대한애국당 2017년 3월 10일 항쟁 희생자 태극기 애국여사 5인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태우 및 3.10 진상규명특위 위원 일동. 감사합니다. 부위원 설명을 우리 이주천 특위의 자료 소집위원회 위원장님이시고 저희 당의 애국정책전략연구원님께서 부위원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들 광운광장에서 이제 있으면서 3.10 희생자들의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위원회에서 이제 책임을 맡고 있는데 국회에서 제출된 이런저런 자료를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병원에서 나온 자료, 사상자 숫자들은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경찰청 쪽, 그 다음에 이제 소방서 쪽, 이런 것이 다 들쑥날쑥 한두 명이 아니라 10명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의료 기록이 어떻게 되냐면은 말하자면 축소, 은폐, 위축을 시켜서 가급적이면 이 부상자 숫자를 줄인다든가 말하자면 부상을 했는데 가볍게 차가상인데 그 사람 나중에 알아보니까 실명했다든가, 이런 그 의료 기록의 축소라는 거는 이건 범죄 행위입니다. 이거 바로 부족감입니다. 공직자가 이렇게 축소 왜곡했다면, 여러분도 아시듯이 87년도 박성철 사건입니까?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한 명이 학생이 그렇게 대학생이 그렇게 해가지고도 뭐 고문을 했다 어떤 때가 난리가 났는데, 지금 2년 전 3월 10일 태극기를 든 분들이, 열사분들이 지금 5명이, 한 명은 이름도 참 몰라요. 그리고 이제 부상자가 무슨 몇십 명이 되는데 들쑥날쑥이고,
피해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기를 안 들고 태극기만 들은 사람이라면 용산 참사라든가 용산 참사에서는 새총이라든가 해가지고 폭력 그게 있었지 않습니까? 화염병. 백남기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에? 물대포 쏘기 전에 상당히 그 셰파이브라든가 해서 격렬하게 그 저항하는 폭력적인 무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태극기 집회라면 경찰이 이건 평화적인 시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광진압해서 안 된다는 어떤 지침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어긋났고 많은 경찰서 버스에 문이 열려있고 시동이 켜 있었고 그 나중에 경찰청장 청문회에서 이야기로는 뭐 버스를 갖다가 밀고 땡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됐다 해가지고 이제 운전 한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이제 책임을 전가하는데 그렇게 국지적으로 할 게 아닙니다. 완전히 토끼머리식으로 해가지고 태극기 집회 사람들이 몇십만 명이 되는데 오도 가도 못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압사를 당하고 버스에서 경찰 전기한테 떠밀려가지고 머리가 깨지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날의 상황을 제가 보니까 언론이 이 태도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용산 참사하고 지금 백남기 사건 때 언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태극기 집회에 누가 어떻게 얻어터져서 죽었는지 사람 이름도 안 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지나니까 탄핵되었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바람몰이를 하면서 이 참 태극기 맨몸에서 이렇게 요구했던 태극기 집회 애국 시민들이 누가 어떻게 죽은가지도 언론에 묻히고 공권력에서 축소 위축 은폐를 당하고 이렇게 한 것이 장장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민들이 양쪽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 탄핵을 하라는 촛불 세력과 태극기 세력으로 나눠졌었는데 촛불 세력만 사람입니까? 애국가를 외치면서 태극기에 참가했던 그 국민들은 세금을 안 냅니까? 외국 사람입니까? 헌법에 지금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법적인 의료적인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남기 세월호 사건 그 다음에 용산 참사 보상을 여러분 얼마나 해준지는 억대로 보상을 해줬는데 언론인들은 더 잘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애국 여사들 수십 명이 부상당하고 5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들을 태극기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 박근혜 대통령 지지한 것이 그게 죄입니까? 왜 언론이 이토록 이게 무고하게 사망했던 사람들의 명단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인권유리를 당했는가에 대해서 그 2년 동안에 언론은 어디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정권의 앞에만 서서 예하면 다예요? 지금 언론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 지경까지 간 거 아닙니까? 사실대로 보도를 하지 않고 그 죽어갔던 사람 이 부상자들은 어디 가서 호소연을 할 것입니까? 그래서 서울시 이 광화문 광장에서 저희들이 애국당이 그게 텐트를 치게 된 거는 우리도 국민이다. 세월호에서 텐트를 친 게 몇 년을 쳤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걸 정리해달라고 했었습니까? 서울시에서 어떻게 했어요? 예? 서울시도 그렇고 이 광장이 모든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태극기를 들었던 촛불을 들었던 모든 국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에 의해서 정당하게 명예회복이 되고 보상이 됩니다. 바로 이 중심에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편, 내 편 이런 편향적인 정치적인 스탠스 때문에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런 인권을 비참하게 유린당하고 이 나라가 국민들이 제대로 알 권리가 박탈당하고 지금 KBS에서 제가 안 본 지 오래되고 수십 년간 뭔가 돈이 죽겠어요. 차라리 그 뉴스 안 본 지 오래됩니다. KBS, MBC는 왜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언론이 만들고 이렇게 정확하게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애국당이 부득이하게 광화문 광장에서 나와서 3월 10일 참 비참하고 억울하게 죽어갔던 분들의 한을 풀어야 되겠고 또 부상당한 사람들도 정당하게 보상을 받도록 이렇게 국민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수백 명이 죽은 것도 안 됐죠. 그러나
5, 6명이 죽은 것도 죽음이고 그것도 우리 국민적인 비극이에요. 예? 많이 죽으면 난리가 나고 몇 사람 죽으면 이게 개죽음이 되고 우리 태극기 집회가 사람들이 죽으면 개죽음이고 저 노동자라든가 촛불 든 사람들이 죽으면은 바로 애국 열사가 되고 막 난리가 되고 영웅이 됩니까? 이런 편향된 분위기는 언론에서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기자 선생님들, 저희들이 앞으로 진상규명 투기 활동이 진행됨에 따라서 자주 와가지고 실상을 보고하고 그 당시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 그리고 김정은 서울지방경찰청장 그 당시 서울청장 수사를 촉구하고 그런 진행 상황에 대해서 계속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